네, 안녕하세요. 12월 29일, 2022년 마무리,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2023년을 이제 또 기대를 해야 될 듯 합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연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미선물 3대 지수 조금 상승폭을 확대를 하고 있네요. 일단 오늘은 조금 상승해야 될 텐데, 그죠? 다우가 강보합이고 S&P 500 0.2%, 나스닥 0.5%대에서 다행히 장중에는 혼조세 약보합 정도 부분이었죠. 조금 상승폭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미증시 일단 어제는 애플 이슈 부분이었고 테슬라는 올라갔는데 여하튼 오늘은 조금 더 좋게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일단 원샷 투킬 해서 이중항체 출시만 하면 1회 처방에 억대다라고 합니다. 국내는 먼 길, 이중항체 의중항체 쪽 하면 그죠? ABL 바이오 쪽 부분이죠. 그리고 우리 이중항체 쪽에 대한 부분, 우리 또 어디죠? ABBB 프로랑 또 이중항체 쪽에 대한 부분, 우리 셀트리온과 같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고, 처방 비용이 많이 어마어마하네요. 일명 슈퍼항체라 불리는 이중항체 치료제가 최근 FDA 승인을 받은 가운데 국내 개발, 아직 임상 1상에 머물며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제약사 로슈, 항암 이중항체 치료제 룬스미어를 림프종 3차 치료에 처음으로 미국 FDA 승인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8회분 치료 비용으로 약 18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억 원가량 책정이 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글로벌 제약사가 여럿이 뛰어들었지만 아직 FDA에서 승인을 받은 이중항체 치료제는 5개 뿐이다. 이들이 5조 원 전 세계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중항체 쪽에 대한 부분 마찬가지 시장 자체도 좋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중항체로 가장 유명한 ABL 바이오, 파킨슨병 치료제로 일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에 FDA 임상시험계획 승인 신청을 제출했지만 보류 의견을 받은 상태에서 아직 일상벽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건 고농도 쪽에 대한 부분을 아직 임상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요. 저농도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듯합니다. 대기업도 이중항체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바 이중항체 플랫폼 SDO를 출시했지만 신약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닌 위탁 개발 생산을 위한 플랫폼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중항체 말 그대로 1회 처방 억대 어마어마하네요. 그래서 ABL 바이오 쪽에 대한 부분이고요. 일단 ABL 바이오 부분이든 레고캠 바이오든 일단 다음 1월 초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모멘텀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정 매매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죠. ABL 바이오 레카네바 부작용 해결사로 부상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 치매 치료제, 일단은 내년에 일단 치매 관련해서 또 이슈가 되고 있죠. 레카네밥 내년 1월에 품목 허가가 예상이 된다. 하지만 레카네밥 단일 항체 치료제로 뇌부종 등 부작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작용을 이중항체인 그랩바디 B 이중항체로 레카네밥 독성 물질 해법으로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랩바디 B 적용에서 ABL 301 FDA 임상 개시에서 기술 수출 마종물 말 그대로 부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ABL 바이오가 미 식품의약부 품목 허가를 앞둔 레카네밥의 부작용 해결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래서 일단 FDA 내년 1월 6일 바이오젠과 에자이가 공동 개발한 알츠하이머 치료제 레카네밥에 대한 심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라고 합니다. 앞서 바이오젠과 에자이 지난 9월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했다. 바이오젠은 레카네밥 임상 2상 결과를 바탕으로 FDA 가속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해서 1월 6일날 그죠? 얼마 안 남았죠. 요게 또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ABL 바이오 덩달아 또 긍정적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겠죠. 레카네밥 승인이 임박이 되었다. 문제는 부작용. 현재로서는 레카네밥 품목 허가 승인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눈에 띄는 인지력 개선이 나타났다. 다만 부작용이 문제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 부작용 해소 부분으로 그랩바디 B 레카네밥 부작용 해결사로 부상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ABL 바이오 관계자 레카네밥은 단일 항체 치료제라면서 반면 그랩바디 B는 이중항체 플랫폼으로 약 효능을 극대화하면서 약물 사용을 줄일 수 있다. 당연한 얘기지만 약 투약량이 줄어들면 독성은 감소한다 해서 ABL 바이오 그랩바디 B 적용 약물에서 증명이 관건해서 ABL 바이오 쪽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초 그랩바디 B 플랫폼을 기반으로 파킨슨 치료제가 사노피에 기술 수출되며 1차 시장 검증을 받았다 해서 그죠. 사노피 기술 이전 수출 금액이 컸죠. 이 치료제가 FDA 임상 1상에서 안전성과 더불어 종전 치료제 대비 낮은 투약량이 결정이 되면 그랩바디 B 기술 수출 포문이 열릴 것이다. ABL 바이오 기술 이전. 이어 아울러 동물 실험에서 보여줬던 약 효능, BBB 투과율 등이 확인되면 기술 수출 협상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다. 현재 해외 제약사로부터 꾸준하게 그랩바디 B에 대한 기술 도입 문의가 있다. 어떤 최근 기사에서도 그죠. ABL 바이오 쪽으로 아무튼 뭐 글로벌 빅파마들 미팅이 쇄도하고 있다라고 하죠. ABL 바이오 연내 파킨슨병 치료제 ABL301 FDA 임상 1상을 개시할 예정이다. ABL301 올해 1월 사노피에 총 1조 2천억대 기술 수출되었던 부분 ABL 바이오 쪽에 대한 부분이고요. 말 그대로 부작용 해결사 기술 이전 그리고 우리 알티오젠 쪽 부분이고요. 일상만으로 허가 신청하다. 네, 알티오젠, 테르가제 어떤 약. 예, 1월 초쯤에, 1월 달쯤에 일단은 허가 신청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일단 3분기쯤에 네, 제품 출시가 가능하다라는 사항이고요. 매출 또 기여를 할 수 있는 사항이겠죠. 244명 대상 대규모 일상에서 안전성, 내약성, 약동성 등 평가. 필러 사용 부작용 생기거나 다른 시술에 필러가 방해될 때 투여. 인간 유래 유전자 내 제조업 부작용이 낮다 해서 경쟁사 대비 나머지는 경쟁사는 그저 동물 유래 부분입니다. 허가 시 파트너사 통해서 판매할 것이다. 알티오젠이 전 임상과 임상 1상 시험 결과에 기반을 두고 인간 유래 제조합 히알루론이다제 테르카제 품목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허가 획득 시 파트너사를 통해 2023년 3분기 시장에 제품을 선보일 것으로 전망이 된다. 전 임상과 1상에서 각각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했으므로 품목 허가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설명이다. 허가 시 파트너사 통해 제품의 판매를 고려하겠다. 임상 1상 거의 마무리했다. 내년 1분기께 식약처에 품목 허가를 신청하면 3분기쯤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테르가제 판매는 파트너사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해서 일단 경쟁사보다 부작용 뛰어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 유래,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물 유래 부분이고요. 테르가제, 전 임상 대규모 일상 통해서 유효성, 안전성 입증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1분기 때 허가 신청, 3분기 정도. 그리고 아무튼 키트루다 SC, 요 알테오젠 기술이다라고 일단은 추측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키트루다 SC로 2040년까지 특허 방어 알테오젠 대박 날까 해서 이게 좀 비독점적 계약 부분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나머지 경쟁사는 약간 독점적 부분으로 어디였죠? 아무튼 네 독점적 계약인데 비독점적 계약 부분으로 진행 상황이라서 나머지 추가 이전 부분도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머크 2028년 키트루다 특허 만료 앞두고 키트루다 SC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머크 키트루다 SC 개발로 2040년까지 키트루다 보호할 수 있다. 키트루다 SC 관련 보도의 추정 파트너사 알테오젠 요 이슈 사항으로 조금 12월 초에 흐름이 좋았습니다. 비독점 전략의 알테오젠 바이오시밀러 개발사와 추가 계약 가능성이 있다 해서 요 부분 일단은 키트루다 SC에 대해서 임상 1상인가요? 2상인가요? 그게 종료가 2월 말쯤에 일단 또 나오는 사항입니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알테오젠 모멘텀 있고 알테오젠 피아 주사형 허셉틴 SG 바이오시밀러 기술 이전 논의 계속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테오젠 자체 개발 유방암 항체 치료제 허셉틴 피아 주사형 바이오시밀러 제품 개발과 함께 글로벌 제약사와 기술 이전에 대해 논의를 했다. 요 11월 14일 날 나온 부분입니다. 일단 여전히 기술 이전에 대한 논의 부분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 아무튼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네요. 하여튼 진행 중, 협의 중 자체가 오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항체의약품 효능 등의 영향이나 변화가 없음을 확인했고 제형에 대한 추가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후 임상시험 등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추진한다 해서 일단은 허셉틴 SC 제형에 대한 부분 지금 기술 이전 쪽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렸던 허셉틴 시밀러 중국 출격이 임박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예상 수익 2017년에 치료제약의 기술을 이전해서 최근 3상이 종료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11월 18일 날 나온 부분이고요.
이러면 내년 초에 품목 허가 신청이 예상이 된다. 중국 시밀러 시장 2030년 1.5조 넘볼던 치료제약 유통망으로 빠르게 시장을 침투하겠다. 치료제약이 중국 5위 제약사 부분인가요? 그렇다라고 합니다. 알테오젠의 첫 바이오시밀러 제품이 조만간 중국 시장에 출격할 전망이다. 중국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성장 가도에 오르며 급격히 커지고 있는 만큼 조기에 시장 침투에 성공할지 관심이 모인다. 제약바이오에 따르면 중국 치료제약 알테오젠으로부터 기술 이전한 허셉틴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임상 3상을 마쳤다. 치료제약은 이러면 내년 초 중국 의약품감독관리국에 품목 허가를 신청할 전망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치료제약에 대한 부분, 요게 또 추가적인 매출 아까 그죠, 테르가제 부분이랑, 물론 아까 내년 초 정도에 신청을 하면 그죠, 한 내년 또 한 3분기 4분기 정도에 허가라든가 그런 부분 나올 수 있는 사항이겠죠. 알테오젠 치료제약의 강력한 판매망을 바탕으로 빠른 시간 내 시장 점유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치료는 중국의 탑5 제약사. 제품 판매 규모에서는 중국 내 1위를 달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현재 전 세계 70개국의 제품을 수출하고 있고 해외 4개국에 14개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성장 가도 오른 중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중국도 이제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더 커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셀트리온에 관련된 부분, 오늘 일단 또 정정 공시가 나오면서 그죠, 회사 측에서는 납기 지연, 공급 지연, 그리고 코로나 환경 변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휴마시스에서는 그냥 일방적 계약 해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엔데믹의 건강 진단 키트 3년 동안 협업해서 만드는데 그죠, 휴마시스, 셀트리온, 법정 다툼 가나. 휴마시스 매출 920억 증발 위기, 실적 악화 우려에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셀트리온 납기 지연 탓에 반발이다. 일단은 요거랑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그죠, 일단 한 두세 달 전이었나요? 셀트리온과 또 진단키트 약간 BBB와의 또 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첫 번째 1심에서는 셀트리온이 이겼죠. 일단 셀트리온이 또 일단은 BBB 쪽이랑 계약 해지를 하면서 휴마시스랑 계약을 체결한 게 BBB의 제품 품질 문제 부분이다라고 하면서 계약을 해지했던 부분에 대해서 BBB 측이 아무튼 법정 공방을 했었는데 1심에서는 셀트리온이 이겼습니다. 그 사항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죠, 셀트리온 쪽에서는 여하튼 공급 지연에 따라서 그게 또 가장 큰 이슈 부분인데, 법정 공방 3년 가까이 끈끈하게 진단키트 사업에서 맞손을 잡았던 셀트리온과 휴마시스 법정 다툼을 벌일 위기에 놓이다. 셀트리온이 휴마시스로부터 공급받기로 했던 920원 규모의 코로나19 자가 진단키트 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이다. 셀트리온은 휴마시스가 납기를 못 맞췄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휴마시스는 일방적인 계약 해지라며 법정 대응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전환하면서 시장 수요가 줄어들자 관련 업계가 한 분쟁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해서 2020년 6월달에 휴마시스 셀트리온 공동 개발해서 디어트러스트 공동 개발했습니다. 4월달에 전문가용 긴급 사용 승인받았고 미국에, 10월달에 미국에 또 홈테스트용 긴급 사용 승인받았습니다. 2022년 올해 1월달에 휴마시스 셀트리온과 1366억 규모 자가진단키트 미국에 공급 계약했던 부분이었고, 4월달에 요 자가키트 기본이 그죠, 연장이 되었습니다. 요때 연장이 되었을 때 그때 이슈가 우리 국내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하다 보니까 진단키트가 많이 부족했죠. 그래서 정부에서 해외 수출을 금지시켰습니다. 휴마시스 쪽에서 그죠, 휴마시스 쪽에서 국내용으로 아마 또 많이 공급하기 위해서 셀트리온 쪽에다가 공급을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죠. 그리고 해외 수출도 정부에서 약간 막아놨던 부분이었고, 정부에서는 일단은 국내에 사용하기로 조금 많이 정책을 바꿨던 부분이었죠. 아마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해서 공급 지연 부분 말 그대로 해외 수출용은 잠시 그때 정지, 보류가 되었던 부분이었고 국내 공급 우선 부분이었죠. 그 이야기 상으로 공급 지연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오늘 12월 셀트리온 920원 규모 미 홈테스트 공급 계약 해지 부분이 나왔던 사항이었고요. 일단 휴마시스 말 그대로 전체 매출의 또 큰 부분이죠. 휴마시스 곧바로 계약 대상인 셀트리온에 대해 적극적인 법정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휴마시스 관계자 거래 상대방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로 당사에서도 명확한 이유를 확인 중이라며 법률 검토를 하고 있으며 법적 대응을 비롯한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강경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여하튼 그 부분일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국내 코로나 확진. 네. 반면 셀트리온은 휴마시스의 납기 지연을 계약 해지 원인으로 지목했다. 셀트리온 측은 제조업체의 납기 지연에 따른 시장, 적기 공급 실패 이후 코로나19 환경의 변화 등을 사유로 당사의 계약 상대인 셀트리온 USA의 요청으로 공급 계약 금액을 변경했다. 위약감을 포함해서 양사가 계약 변경과 관련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계약 해지 사유에 대한 시각차가 큰 상황이다. 앞서 지난 4월 양사 해당 계약을 코로나19 환경 변화 및 공급 관련 규제, 네, 그죠? 이게 공급 관련 규제 부분이었죠. 국내, 그죠? 종료일을 12월 31일로 연장한 바 있다. 그래서 법정 공방까지 가게 된다 그러면 그죠. 이것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뭐 나름 또 입장차가 있는 사항인데 여하튼 셀트리온이 이야기하고 있는 공급 지연, 납기 부분은 네, 어떻게 보면 맞는 듯합니다. 네, 정부에서 그죠. 국내 수출용에 대한 부분은 네, 금지를 시켰고 국내 공급 쪽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셀트리온 쪽으로 공급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던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일단 알테오젠 나름 시장 선방했습니다. 최근 흐름 들어서 계속 좋죠. 아까 기사상으로도 모멘텀 계속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0.13% 하락한 38,250원, 50원 하락해서 마무리되었고요. 거래량도 별로 안 나왔습니다. 장중에는 빨간불 잠깐 보였었고요. 0.65 빠져도 마이너스 1.8%대. 여전히 차트 상으로는 그죠. 4일 연속 양봉 나오면서 21선 위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까 그런 이벤트에 대한 모멘텀 계속 살아있는 부분이죠. 공모주 수량 28,000주의 6%대 의미 없는 상황이고죠. 차트가 여전히 상승 힘 자체가 축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다시 조금씩 늘고 있고 그죠. 일단은 오늘 수급은 네, 기간 정도가 35,000주 정도 샀고요. 일단 최근 수급 정도로 본다라고 하면 네, 외인 20만 주, 기간 13만 주를 샀습니다. 네, 이 부분은 뭐 배당 이슈는 없는데 그죠? 최근 5일 기준상 이번 주 내내 외인 20만 주, 기간 13만 주 샀고 연기금도 19,000주 샀습니다. 아까 알테오젠 쪽에 대한 부분도 지금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가격대. 이것도 그죠? 뭐 길게 본다라고 하면 뭐 계속 이제 2023년부터 말 그대로 모멘텀이 계속 발생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레고캠 바이오 네, 오늘 3.38% 하락한 42,850원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고가가 마이너스 1.24, 저가가 42,400원, 마이너스 4%대 부분이었고요. 공모주 수량 32,000주의 7%대 의미 없습니다. 여전히 차트상 살아있죠. 5일선 지지받으면서 음봉. 시장이 안 좋은데도 5일선 지키면서 그죠. 일단은 최근에 기술 이전 소식으로 거래량 급증하면서 거래량은 조금 줄어들고 있지만 거래량 줄면서 약간 조정하는 모습 5일선 위에서 오늘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나름 선방했습니다. 그동안 또 올랐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죠. 외인 기관들 오늘 양매수 조금 했고 여하튼 어제부로 일단은 거래량 급증했을 때 가격대 44,750원 고가를 경신했죠. 45,200원까지 갔던 상황이었습니다. 차트상 여러모로 수급상 그리고 모멘텀상 레고캠 바이오 마찬가지 살아있는 상황이고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석한다라고 하죠. 일단 마찬가지 미팅이 세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ADC 쪽에 대한 부분 시장, 네. ABL 바이오 오늘 또 많이 선방했네요. 0.43% 하락한 23,000원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거래량 30만 주, 거래량 줄면서 고가가 잠깐 빨간불 23,250원, 저가 마이너스 1.95%대 나름 시장 대비 선방했습니다. 5일선 지켜주면서 양봉, 5일선과 21선 사이에 양봉으로 마무리되었고요. 공모주 수량 13,000주의 4%대 의미 없죠. 차트상 마찬가지 아직 살아있는 부분 구름대 위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모멘텀 아까 기사에서 보셨던 것대로 그죠. 기술 이전에 대한 또 추가 논의 부분 수급에 대한 부분 네, 이번 주 외인 13만 주 기간 23만 주 네, ABL 쪽으로 사고 있습니다. 연기금 이번 주 내내 사고 있었네요. 88,000주 ABL 바이오도 그렇고 HLB는 오늘 또 많이 빠졌습니다. 셀트리온과 마찬가지로 여하튼 연내에 원래 나오기로 했던 부분 자체가 연내에 그저 선낭함에 대한 부분 신약 허가 신청 나오기로 했는데 안 나왔죠.
교모세포종 원래 10월 달에 나오긴 했는데 안 나왔습니다. 뭐 시장이랑 비슷하게 빠졌고요. 네. 3.73% 하락한 28,400원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고가가 마이너스 0.17, 저가가 마이너스 4.7에서 저가가 또 경신이 되었고요. 일단 JP모건이랑 신한창구 봐야 된다 말씀드렸죠. 어제 16만 7천 주, 오늘도 7만 4천 주 순매도세가 나왔습니다. 공매도 수량 8만 6천 주의 10%대. 최근 들어서 대차 잔고랑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주가를 좀 방향을 바꾸지는 못하네요. 지금 28,400원이면 유정가가 25,200원 부분이죠. 유정가랑 이제 또 차이가 조금 좁혀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유정 물량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나오지는 않을 듯 합니다. 뭐 나름 그래도 조금 뭐 유정 대비해서 유정 가격에서 올라와 있는 상황이긴 한데, 여하튼 H7B 쪽에 대한 부분도 배당 주식 배당 25분 상으로 들어왔던 수급이 오늘도 외인 21만 2천 주, 기간 10만 6천 주 매도세가 나왔고요. 일단 H7B 쪽에 대한 부분, 일단 내년 뭐 올해 다 지나갔으니까 그죠. 일단은 내년 조금 기다려 봐야 될 듯하고, 일단 바닥에 대한 부분 조금 더 확인이 돼야 될 듯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안정적인 부분은 21선 일단 안착이 되었을 때, 물론 우리 뭐 셀트리온처럼 그죠, 아주 뭐 길게 보실 분들은 뭐 지금도 괜찮은 부분이긴 한데, 그거는 말 그대로 바닥은 또 더 떨어질 수 있는 상황, 그냥 그런 부분 무시한다라고 하면, 여하튼 원래 회사에서 계획하기로 했던 일정 자체가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생명과학 1.85% 하락한 1,600원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저가가 마이너스 5%대까지 빠졌던 부분이었는데 그나마 조금 많이 회복했네요. 공매도 수량 47,000주의 10%대 약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5일선이 다시 꺾이면서 그죠, 시장 탓이라고 봐야 되죠. 여하튼 이것도 기다려 봐야 되는 상황이고, 제약이 2%, 글로벌 2%대, 테라퓨틱스만 2.28%대에서 상승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하튼 뭐 바이오 쪽에 대한 부분은 그죠, 일단은 알테오제는 계속 길게 보셔도 될 듯하고, 레고캠 바이오랑 ABL 쪽에 대한 부분은 단기적으로 보실 분이라고 하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일정 매매, 그 이후에 조정이 나왔을 때 다시 들어갔다가 기술 이전 수출 나왔을 때 급등할 때 다시 나오는 부분, 아무튼 일정 매매가 가능한 부분이고, 알테오제는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뭐 셀트리온처럼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하튼 저 연말 마무리들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